잠시 뒤입니다. 지금 현재 8시 58분을 넘어가고 있는 잠시 뒤 언제를 얘기를 하는 거야 생각하실 수 있는데 무슨 얘기인지까지 볼까요? 사적 채무, 재산 증식, 후원, 가시지 않은 돈 의혹 걷어낼까 누가? 김민석 총리 후보자 잠시 뒤인 오전 10시부터 이제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시작이 됩니다. 이 인사청문회에서 여기 나와 있는 사적 채무, 재산 증식, 후원 이런 문제, 어떤 돈과 관련한 이런 부분들, 이런 의혹들을 좀 걷어낼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네. 그동안 김민석 후보자 청문회에서 다 밝히겠다라고 얘기를 해왔었는데 관련한 재산 논란 저희 그래픽으로 좀 같이 볼까요? 이겁니다. 먼저 2018년에 만들어진 이 1억 4천만 원 사적 채무가 있었다라는 거. 이게 한꺼번에 이 똑같은 어떤 계약서로 해서 일괄해서 한날 한시에 좀 쭉 다 빌렸다라는 거. 근데 상환하지 않았다라는 보도가 나온 다음 날 대출을 받아서 상환을 했다. 그리고 수상한 부분이라고 이 얘기가 되는 게 채권자가 불법 정치자금 공여자들이 이 공여자이기 때문에 이게 상환 의지가 있었던 거냐라는 이런 얘기들이 지금 국민의힘 야당 쪽에서 지금 제기를 하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수입보다 많은 지출, 수입과 지출을 따져봤더니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게 좀 돈이 앞뒤가 안 맞는다. 왜냐하면 중간에 뭐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후원금 내역도 뭐 딱히 들어온 것도 없고 불투명하고 정치자금 모금 통로로 출판기념회 같은 거 뭐 이렇게 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다. 근데 출판기념회만 있었던 게 아니라 경조사도 있고 출판기념회도 있고 다른 수입들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후원 대가성 여부. 지금 김민석 후보자 쪽에서는 오랜 지인 관계라 이 후원자가 좀 도와준 그런 측면인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여기에서 이 국민의힘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아니다. 대가가 좀 있었던 걸로 보인다. 켜켜이 어떤 이 행사들 이런 데에서 다 이 사이사이 이 사람이 보이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관련해서 김민석 후보자가 실제 직접 본인이 이런 얘기를 했었건 여기까지 좀 들어보고 얘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제출 시한이 있습니다. 예, 예. 그 시한을 현재까지 어긴 바가 없습니다. 아, 그 청문회를 위한 자료 제출 시한. 그럼요. 예. 그래서 그때까지 다 제출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예. 그 큰 결론을 말씀드리면 다 소명이 됩니다. 어차피 수치자를 다 이제 공개할 거니까 예. 제가 하다 보니 예. 그 기간 동안에 경사도 있었고 결혼도 있었고 또 예. 조사도 있었고 예. 출판 기념회도 2번 있었고 예. 그러면 대충 그 생각하실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그런 경우를 했을 때 하는 통상적인 액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만 맞춰봐도 그게 그냥 맞습니다. 네, 김민석 후보자가 직접 이렇게 얘기를 했죠. 내가 그동안 뭐 좋은 일도 있었고 나쁜 이 경사도 있었고 조사도 있었고 출판 개념회도 2번이나 했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딱 의원 세비만 갖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공격을 하는데 다 이게 소명이 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윤주진 위원님. 오늘 청문회에서 다 의혹 해소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상 어렵죠. 왜냐하면은 이 채무라 하더라도 이 채무의 진정한 어떤 의도와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것은 결국은 국민들의 의구심을 해소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갚아도 되지 않는 채무라는 것이 어떻게 정상적인 채무겠습니까? 겨우 이제 총리 후보자 지명 받아가지고 부랴부랴 뒤늦게 갚은 채무가 정상 채무가 아니죠. 그거는 사실상 너 쓰고 싶을 때까지 마음껏 써라고 하는 불법 정치자금성 채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경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6억 정도의 돈이 거쳤다고 만약 가정을 하면요. 네. 지금 4번의 경조사가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럼 4번을 그냥 똑같이 나눠서 1억 5천이라고 해볼게요. 1,000명이 15만 원씩 내야 되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골고루 다 조금씩 내느냐. 이게 지금 우리가 의심하는 부분이 아니라 특정 소수가 1,000만 원, 2,000만 원 이런 식으로 경조사비를 냈다면 이거는 불법 정치자금이에요. 이거는 수사를 해야 될 문제겠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아무리 김민석 후보자가 말로만 설명을 한다 한들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저는 이제 청문회에서 결국은 해명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강행한다면 그냥 뭐랄까 도덕적 오점이 남아있는 총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네. 오늘 청문회에서 이게 과연 이 해명이 되겠느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또 이재명 대통령이 그냥 강행을 할 걸로 보이는데 그럼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은 좀 인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자 조선일보입니다. 현금으로 7억 추징금 낸 김민석 출처를 해명했지만 또 계산이 안 맞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동아일보도 같이 볼까요?
동아일보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썼어요. 김민석 경조사 등 없었던 작년 추징금 1억 1,557만 원 납부 논란. 그럼 경조사 있고 출판기념회 있고 그거 그 해 다 쓰면 신고 안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그럼 경조사도 없고 출판기념회도 없었는데 작년에 1억 5천만 원은 뭘로 낸 거야? 뭐 이런 식의 지금 주장이에요, 소영주 대변인님. 네. 일단 뭐 지금 회계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자의 수익과 지출이 안 맞다. 이제 회계 문제라서 저는 역대 인사청문회에서 회계가 안 맞다라는 거 갖고 이게 싸우는 걸 처음 봐요. 그러니까 수익과 지출을 가지고 국민들이 좀 복잡하긴 한데 버는 만큼 썼겠지라고 국민들이 하지. 총리로 자격 없어 이럴까요? 아까도 자료화면에 나왔지만 뭐 지인들과의 11명의 어떤 차용증이 이게 불법 정치자금 아니냐. 다 갚았잖아요. 결론적으로. 문제가 될까 봐. 말이 나올까 봐. 그리고 돈 빌리는데 은행이 아닌 이상 아는 사람한테 빌리지 지나가던 사람한테 빌립니까? 차용증 가져가면 그냥 제가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빌릴 수 있어요? 지인한테 빌리는 거예요, 돈은. 그래서 문제가 될까 봐 은행 대출 받아서 갚았으면 되는 것이고 국민의힘도 이거를 꼬투리 잡을 수 없는 건 네. 그럼 빌린 사람들 중에 누가 이건 내가 정치자금으로 줬다라고 어떤 뭐 폭로성 어떤 증언을 확보를 한 것도 아니잖아요. 다 추측입니다. 그리고 수익 지출 안 맞는 건 한 번에 경사, 애사, 그다음에 출판기념회 2번이면 4번이잖아요. 네. 그러면 정치인들이 통상 한 뭐 어떤 행사에 있어서 2억에서 3억 정도가 들어온다고 했으면 충분히 그 수익 자체는 뭐 보강이 가능해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윤지준 의원께서 그러면 경사에서 1,000만 원, 2천만 원 낸 건 이건 정치자금 위반 아니냐? 그건 너무 나간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상 오늘 인사청문회 곧 시작되지만 말끔하게 네. 다 털어낼 수 있는 사안 같고요. 네. 주진우 의원이나 나머지 국민의힘 의원들이 굉장히 민망할 것 같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아니다. 오늘 청문회에서 말끔하게 의혹들 다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오늘 청문회가 원래 이 국민의힘에서는 3일을 요청을 했었는데 이 민주당에서 이 관련해서 이 김민석 후보자가 이거 개인정보 다 동의하고 내가 자료 제출 다 완전히 다 할게. 그러니 이틀만 합시다 해서 오케이. 그럼 이틀만 합시다라고 됐어요. 근데 어제 인사청문위원장 이종배 의원이 성명을 냅니다. 뭐라고 냈나 같이 볼까요? 이종배 의원의 성명. 인청특위 의결로 요구한 자료의 제출 시한이 지난 22일 오후 4시까지입니다. 근데 하루가 지난 지금까지 답변 제출률은 25.6%밖에 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오늘 오후 6시, 어제 얘기한 거니까 어제 오후 6시까지 요구된 자료 다 성실하게 국회에 제출을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법에 규정된 모든 조치를 다 취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윤주진 위원님. 예. 사실 이게 어제 오후 4시를 기점으로 나온 성명인데 그럼 현재 이제 1시간도 채 남지 않았거든요, 청문회.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는 다 자료가 제출이 됐을 것이냐라는 거죠. 거의 안 됐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이재명 정부는 국회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총리가 되기도 전에 총리처럼 행세하면서 간담회를 열고요. 자료 제출도 이렇게 불성실하게 아마 뭐 해봐야 저는 50%도 안 됐을 거라고 보거든요. 자료 제출도 이렇게 불성실하게 하고요. 그리고 저번에 출입국 기록 아니 그러면 법무부에서 정식으로 떼서 공식 서류를 제출해야지 임의로 정리한 자료를 내고 이게 약간 약 올리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동안 그러면서 왜 이재명 대통령은 야당 대표 시절에 이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 왜 국회를 무시하냐, 왜 국회를 패싱하냐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까? 지금 본인이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대표일 때 했었던 얘기와는 좀 사뭇 다른 상황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말 그대로 1시간도 채 남지 않았어요. 잠시 뒤 인사청문회에서 어떤 얘기들이 오갈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